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1년 동안의 교육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교육만 했던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네트워크도 있는데 오늘도 네트워크도 마무리하는 날이고, 오늘은 다른 그 돌봄 지원이라든지 어려운 행동이나 역량 지원 그쪽은 이제 네트워크도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의료재활 쪽의 네트워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사례 집을 또 같이 이렇게 교육과 네트워크가 더불어 했는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어제 표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표지를 뭘로 할까, 어떻게 수정할까 하는 단계까지 와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따 끝날 때도 좀 말씀드릴 텐데, 그 의료 사례집 안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꼭 도움 받으시고, 하나 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입주자별 그 지원 사례집도 저희가 올해 초에 발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출판을 한 게 아니라 안에서 이제 제본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 지원주택이나 센터나 주간보호나 뭐 긴돌, 통돌 해서 다 지원 잘하고 계실 텐데, 저희도 어려운 그 입주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어려운 행동으로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보고 관찰하고 또 어떤 이분들이 어떤 상황일까, 어떻게 해드리면 훨씬 더 편안해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한 흔적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저희가 얇지만 그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시면 나중에 PDF 파일로 저희가 공유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법인 전체에 공유를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례에서는 뭐 긍정적 행동주, 어떤 분들 그 의용행동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했던 것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물리치료 분야 교수님 모셔서 강의를 듣는데요. 사실은 이용자분들의 건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중요하고 그게 우선인데,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몸이 많이 안 좋은 걸 알게 됐어요. 저희 재활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셔서 선생님들 건강까지 같이 챙기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입주자분들 지원 방법과 더불어 내 건강, 우리 선생님들 건강 같이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작년에 강의해 주셨는데 너무 강의 또 다시 듣고 싶다 이런 의견이 많으셔서 경동대학교 김대훈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모시고 교육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동대학교 김대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왔던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는 지금 오늘 한 6개월 이후에 왔는데 장소도 되게 좋고, 예,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이제 제가 허리하고 척추에 대해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운동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좀 테마를 좀 바꿔가지고 기본적인 운동, 그러니까 움직임, 우리 신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근골격계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근감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도 되게 근감소가 많이 일어나는 분들이고, 반대로 저희도 근육을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근육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근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소개해 드리고, 그래서 한 시간은 이론 수업으로 같이 간단하게 좀 그림 위주로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만 목하고 어깨에 관련된 질환을 소개하고 같이 조금만 한번 움직여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오늘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테마는 신체 관절근 기능적 운동이고요. 그 중에서도 균형하고, 그 다음에 근력, 그 다음에 인지 자극 운동인데, 사실은 포인트는 이제 근력입니다. 근력. 예,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알맞게 제대로 해야지 되고, 또 우리가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알맞게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런 기초적인데도 되게 기본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그 경동대학교 혹시 아시나요? 경동대학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어디서? 친구가? 경동대학교에. 혹시 꽉 물어봐도 될까요? 토목건설, 그쪽이면 이제 문막 캠퍼스는 아니고
경기도 양주 캠퍼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동대학교 저도 이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경동대학교 캠퍼스가 3군데가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속초 보성 쪽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속초에도 있는 그 경동대학교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는 글로벌 캠퍼스라고 해가지고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경동대학교 입학을 하면 외국인 학생들은 다 속초하고 고성 캠퍼스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학생들은 대개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캠퍼스는 원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주 문방이라고 하죠. 원주 문방에 메디컬 캠퍼스, 특성화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 빼고 8개 그 의료보건 학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00명이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양주에는 메디컬 캠퍼스 외의 학과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그래서 캠퍼스가 3군데로 이어져 구성되어 있는 그 학교이고요. 저희 대학은 이제 취업률을 높이는 그런 학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취업률이 높은 그런 학교 캠퍼스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경동대학교 일단 말씀드리고 이어서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의 기능입니다. 우리 신체 기능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준비해온 거는 근골격계에 있어서 신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면 우리 신체의 기능에는 근수행력 안에 이따 소개를 제가 하겠지만 근력도 있을 거고요. 힘만 센다고 좋은 건 아니죠. 버티는 힘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동쪽으로 움직일 때 주변에 있는 근육은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면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소개하겠지만 운동을 할 때 이 움직이는 근육만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이 버티고 있는 근육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내용을 일단 소개할 거고요. 그래서 근수행력에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근력이 생기게 되고, 또 움직일 동안에 버티고 있는 지구력도 중요할 것이고, 또 근수행력 할 때 우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속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근파워도 같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심폐지구력 되게 중요하겠죠. 오랫동안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으면서 에너지를 받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랫동안 우리가 호흡과 함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심폐지구력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근력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꼭 중요하냐? 가동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가 잘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근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중간 범위밖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범위에서 근력이 좋아진다면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가동성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신경근 조절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협응성이라고 해요. 협응성. 조절되어져서 잘 우리가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근육도 여러 가지 근육이 있지만, 어깨를 올릴 때 근육도 있지만, 어깨를 올릴 때 근육들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수축을 해야 되는 그런 순서들이. 그런 거가 이제, 그런 협응이 잘 되어지게 되면 효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움직임이죠. 제가 어깨를 올리는데 반대쪽으로 기울이면서 어깨를 올리면 좋은 움직임이 아니겠죠.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패턴화되어서 먼저 움직이게 될 근육들이 있다. 그렇듯이 우리 몸 신체는 그런 협응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협응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좀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아까 얘기했듯이 팔을 내가 10kg짜리 아령을 내가 자꾸 올리는데, 들어 올리는데 반대되는 근육들은 그대로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신체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해요. 관련된 내용 이따가 그림 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 능력, 이건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신체에 대한 밸런스, 그 다음에 내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하나하나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균형입니다. 균형. 이론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안 넘어져야겠죠. 허용된 기저면. 기저면이라고 하면은 내 두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내 몸의 정렬, 신체의 중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두 발을 땅에 닿았다면 이 범위 안에 나의 신체의 중심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두 발이 땅에 닿은 기저면 외로 내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저는 혹시 중심을 잡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게 여러분 지금 앉아있을 때부터 제가 한 발로 서 있을 때부터 다 중심 이동이 변하게 되고 기저면이 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저면 내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균형을 잘 잡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보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환자분들, 근감소증 있는 분들, 또 신경계 장애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그 BOS가 기저면이 되게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중심을 유지 못해가지고 되게 이제 크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력 중심을 기저면 내에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제 이 분을 그림으로 보면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저면이 되는 거예요. 기저면, BOS. 기저면이 돼서 그만큼만 나는 지금 중심을 여기 안에 요 범위 안에 중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자세를 취하더라도 내 중심은 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운동 개념으로 바꾸게 되면 BOS가 그 기저면이 좁을수록 운동하는 거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게 되고 안정성은 좋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안정성이 떨어질 때 운동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리치료사가 운동시킬 때도 이 BOS 가지고 컨트롤을 하게 되죠. BOS가 넓으면은 안정성이 좋아지게 되고, 근데 안정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안정적이니까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환자 운동시킬 때 처음엔 BOS를 넓게 해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운동량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도 적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환자가 좀 좋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BOS를 줄여줘야겠죠. 적게 해줘야겠죠. 예. 그런 개념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운동할 때에도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두 발로 운동을 하지만 나중에는 한 다리로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균형에 대한 컨셉을 적용해가지고 안정성과 그다음에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요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심표 의자에서 일어나게 되죠. 의자에 앉아있게 되면 BOS가 어떻게 될까요? 내 발도 BOS지만 엉덩이가 닿아 있는 의자의 범위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BO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운동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무심코 일어나게 되면 되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허리를 딱 펴고 일어나나요? 허리 딱 펴고 있지 않죠? 상체를 구부리죠. 상체를 구부리면서 일어나게 되면은 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다 공부하셨죠? BOS가 의자 범위 내에서 좁아지겠죠. 내 발 범위 내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만큼이 내 BOS였는데 내가 일어나는 순간은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순간은 BOS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체를 숙여서 내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BOS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지 내가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개념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 같지만 환자를 치료할 때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운동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배우셨고 그 다음 혀분이에요. 이 코디네이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한데 적정한 강도의 근육의 수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헬스 하시는 분 계세요? 헬스?
헬스장에서 나 운동한다. 예, 한 분. 필라테스 하신다. 필라테스 또 한 분. 요가 하신다. 수영 하신다. 수영 하시는 분 한 분. 또 어떤 분 사이클 탄다. 러닝 한다. 예, 러닝 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시네요. 네. 근데 요즘 탄천 같은데 나가 보니까요 러닝 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러닝 하시는 분. 예.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전에 자전거를 탔었어요. 자전거를 그때 MTB를 사가지고 10년 전이 아니네요. 예, 한 15년 정도 전에 막 MTB를 타고 막 그 사이클을 MTB 타고 막 다닐 때 보면 뛰는 사람 별로 없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사이클 타다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버렸다가 얼마 전에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가지고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타고 있는데 일요일이나 토요일 아침에 타고 있는데 뛰는 사람 되게 많아졌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구나를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고 저도 이제 수영을 합니다. 아침마다 수영을. 저는 4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물에 빠지면은 그냥 위험한 상황이 되죠. 예. 그래서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4년 정도 물을 무서워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 물이 깊이 있었죠. 어렸을 때 막 수영장 갔다가 물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물을 무서워하고 내가 물을 피하자. 수영장 거의 안 가는 깊이 하는 곳이었는데 그거를 한번 이겨볼까 하고 수영장에 가서 레슨을 받으면서 4년 됐더니요. 예. 물에서 빠져도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대가지 요법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한 지금 25m 한 10바퀴 정도는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하여튼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수영장도 그 수영 아침에 끊으려면은 되게 경쟁이 되게 심합니다. 예.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신체의 근골격계의 기능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높이려면은 내가 간단하게 일만 한다고 우리 기능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예. 적당한 부하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기능이 좋아지려면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 앞으로 운동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운동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가 적정한 강도의 근 수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협응 간단히 소개할게요. 차례로 일어나는 효과적인 운동 시도와 진행이에요. 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효과적인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활성화되고 있는 적절한 타이밍과 순서예요.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엎드려 누워있는 상태고요. 엉덩관절을 이렇게 뒤로 올리고 있어요. 예, 뒤로 이렇게 우리 이제 우리 의학용어로는 이제 힙 조인트를 익스텐션 한다, 펴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뒤로 제낄 때 이런 동작이 우리 언제 나올까요? 걸을 때도 나오죠. 걸을 때 이 발이 뒤로 이동하고 있죠. 걸을 때도 나오고 뭐 사이클 탈 때 나오고 뭐 대부분 움직임이 나와요. 엎드려 있는데 이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어떤 근육이 먼저 움직여야지 되냐 하면은 이쪽이 엉덩이 근육이에요. 예. 일단 엉덩이 근육이 먼저 수축을 확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슬개근이라고 하는 그 허벅지 근육이 수축을 해가지고 다리가 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달리기 하는 사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1번으로 움직이고 이게 2번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그 편 근육이 3번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 통증이 있거나 운동을 잘못한 사람들은 이 순서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1번, 2번, 3번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효율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한 60% 일을 하고 뒤에 허벅지 근육이 한 30%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허리 근육이 10%로 일을 했을 때 가장 적정한 효율적인 움직임인데 우리가 허리가 아픈 사람이잖아요. 잘못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육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햄스트링 근육이 이 허벅지 근육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효율적 움직임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두 번째로 움직이는 근육인데 얘가 첫 번째로 움직이고
얘가 조금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비단 운동관절 편만 얘기했는데 어깨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를 움직일 때에도 어느 근육이 먼저 움직여야 될까요? 여기 있는 삼각근이라고 하는 어깨 근육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여기 승모근이 먼저 움직여요. 그 승모근이 되게 딱딱하고 여기만 더 비대해져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걸 어깨 올리고 이렇게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소율적인 움직임일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은 어깨 움직일 때 이 승모근은 움직임이 없어요. 네. 이 움직임은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어깨뼈를 위로 올릴 때 쓰이는 근육인데 우리가 우리 몸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깨 아픈 사람들 보면은 되게 여기 근육이 많이 뭉쳐있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있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이 바로 비효율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움직일 때 쓰이는 거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되는 근육을 먼저 수축을 시켜줘야 된다. 그게 바로 효율적 움직임이에요. 자, 효율성 바로 이거예요. 에너지 소비 등급 1등급, 5등급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저 1등급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다닐 때, 운동할 때, 움직일 때 정확한 근육을 써야지만이 이렇게 에너지 소비 1등급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식 수준이나 무의식 수준에는 무조건 같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은 무의식에서 일어나야 돼요, 무의식에서. 근데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이나 엉덩관절 아프신 분들은, 걸을 때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효율적인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질환이 발생이 되게 되고, 어떤 손상이 발생이 되고, 움직임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프다고 한다면, 무조건 어떤 치료나 어떤 의사 만나서 주사 약물, 수술 쪽으로 접근하는 보다는 일단은 내 움직임에 대한 효율성을 먼저 점검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 몸을 내가 잘못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힙 폄하할 때 햄스트링, 여기 허벅지 뒷근이 먼저 많이 사용되는 사람들은 내가 그걸 알게 됐다 하면은 그걸 일단 의식적인 수준에서 여기에 힘을 확 줘가지고 힙을 펌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 근육이 사용하게 돼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컨셉을 좀 이해를 해서 내가 내 몸을 관리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협응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유연성도 당연한 건데요. 이게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연성, 자유롭게 제한된 몸 없이, 제한된 움직임 없이 우리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바로 유연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 이 두 가지를 볼게요. 일단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난 전부 다 할 수 있어야지, 올라가다가 딱 제한이 걸리는 경우는 이제 가동범위 유연성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과도해도 안 돼요, 사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유연한 사람들도 사실 이제 관절을 너무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제한하는 거는 이제 인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그 인대가 관절을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 제한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 인대가 길어지게 돼요. 인대의 장력이 없어지게 되고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인대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야지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진 사람들, 움직이다 보면 바로 아픈 사람들, 그런 경우도 빨리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 회복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도 유연성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응도 같이 이끌어져야 되겠죠. 가동성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가동범위가 일어나도록 움직이나 허용되는 동작이다.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동성 좋은지. 우리 이제
전 학교에서 20대 학생들 딱 테스트해 보면은 거의 정상이에요. 저 혼자,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혼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 앞에 딱 보시고요. 자, 목을 왼쪽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움직여보세요. 끝까지. 엔드레인지까지 끝까지 한번 움직여보세요. 예. 네, 스톱. 네. 반대쪽도요. 반대 오른쪽으로 한번 끝까지 움직여보세요. 예. 그렇죠. 예. 어떠세요? 네. 자, 사실은 내가 이게 움직이면은요, 어깨가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일단. 근데 목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예보는 어깨가 올라오려고 해요. 예. 그런 경우가 바로 뭐가 될까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움직임이에요.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는 움직임 왜 그랬어요?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근골격계, 목 주변에 있는 근골격계의 기능이 떨어진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 계세요. 옆으로 기울여서 했더니 옆으로만 기울여야 되는데 목이 돌려가지고 기울여야 돼요. 예. 예. 턱이 살짝 도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것도 왜 그럴까요? 이제 유연성이 떨어진 거죠. 예. 그런 효율적 움직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간단하게 거울 보고 우리가 테스트하면 되는 거예요. 양쪽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골격계 우리가 되게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가 테스트 거울 같은 걸 보고 할 수도 있겠고, 양쪽에 우리 대칭적인 우리 몸이잖아요. 예. 그게 대칭적인가 비대칭적인가, 내가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가동성,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작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은 오늘은 이게 포인트예요. 근수행력에 대해서, 근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우리가 더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근수행력입니다. 근수행력에는 사실은 근력하고 파워하고 지구력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단순히 막 두꺼워도 힘만 좋다고 해서 근력이 좋다는 얘기, 근수행력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력은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근수행력이 좋아야 돼요. 근육을 내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 달성한 움직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수행력이란 근육의 장력을 생산하고,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 네. 사실은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용어로 물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 파워가 힘이 있어야겠죠. 그걸 바로 장력이라고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근육의 능력이다.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육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바로 근수행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수행력이 조건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중에서 뭐 근력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력은 이제 굉장히 파워풀하게 힘을 낼 수 있죠. 힘을 발휘하는 거고, 파워는요, 큰 힘을 내는데 속도가 빨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랫동안 버티는 힘입니다. 예. 이 3가지가 우리 몸에서는 자유롭게 잘 사용이 되어야지만이 근수행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 둘, 셋. 어떤 사람이 이겼을까요? 1번, 2번. 당연히 1번이겠죠. 예. 예. 이게 바로 뭐예요? 근력이 되는 거죠, 근력. 예. 어떤 순간에 힘은 좋겠죠. 또 순간에 힘이 좋은 사람들이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쉽게 지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력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운동하는 걸로 같이 추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안정성입니다. 스테빌리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안정성, 우리 신체의 기능 중에 중요한 부분. 몸쪽 또는 먼쪽 분절의 정적인 위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팔이 움직일 때 다른 부위는 뭐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힙을 익스텐션 할 때 이 관절은 움직이지만 나머지는 뭐하고 있어야 돼요?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를 움직일 때 아까 엎드려서 이제 힙을 펴시키려면 어깨가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깨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목을 돌리세요 했더니 어깨가 올라왔죠. 얘는 뭐하고 있어야 돼요? 버티고 있어야 돼요. 예, 지구력이 떨어진 거예요. 예.
다른 원인들 여러 가지 있지만, 예. 그래서 동작을 하는 동안에 안정된 기저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신경 조절 시스템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내가 목을 기울일 때 일부러 이 어깨를 올리는 건 아니었어요. 자동적으로 올라왔어요, 이 어깨가. 나는 자꾸 이 어깨 쪽으로 최대한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 얘가 따라 올라온 거죠. 예. 내가 의지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예. 잘못된 그런 신경 조절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자, 안정성의 개념 한 번 더 보면은 이거예요. 우리 이거 타워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어떤 그냥 만져본 적은 없고요. 그냥 멀리서 본 적만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게 이제 아파트 고층에 있는데 물건을 실어 올릴 때 사용되는 그런 타워 크레인이라고 해요. 가만 보면 이 구조 되게 이상해요. 한쪽은 되게 길고 한쪽은 되게 짧아요. 밸런스가 어때요?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희한한 게 여기다가 줄을 매달려가지고요, 물건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밸런스가 맞을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옆에 평형추가 있다고요. 여기에 엄청 무게가 높은 게 있어가지고 물건을 들어 올리더라도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건을 끌어올릴 수 있죠. 예. 바로 이게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예. 우리 몸이 어디가 움직이더라도 다른 몸을 그대로 버티고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이런 그 장비에도 컨셉이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우리 인체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체가 움직이더라도 상체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효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에너지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안정성인데, 내가 이렇게 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먼 쪽에 있는 발을 한 10cm, 20cm 내가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리게 되면 사실은 어느 근육만 사용되냐면은 여기 있는 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만 사용이 돼서 사실은 발을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거 올리라고 하니까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죠. 목을 기울일 때 반대쪽 어깨나 동축이 올라오는 거나. 예. 똑같은 겁니다. 효율성이 없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몸 쪽은 그대로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움직이는 쪽이 있으면 버티는 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테스트 해볼까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바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무릎을 높이 올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발 들어 올리게 되면 여기 안쪽에 있는 근육하고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다른 움직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준비. 오른쪽 발 한번 해볼게요. 시작. 5번만 해보세요. 1번, 예, 2번, 예, 3번, 네, 4번, 5번, 네, 스톱. 보다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요, 혹시? 잘못된 움직임 캐치하셨어요? 근데 한 반 정도는요, 로봇가 돼 있어요. 딱 씹하고 있어요. 조금만 움직이고 있고. 예. 이거 올라올 때 자꾸 허리가 들썩거리시면 안 돼요. 앞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허리 뒤로 밀거나. 사실은 허리를 뒤로 밀면서 이거 올리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왼발 하는데 내가 허리를 뒤로 미는 힘이 발생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머리가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지. 예, 두 가지 체크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발 시작.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셋, 넷. 어깨 심들어가면 안 되고요. 5, 예. 그런 잘못된 다른 데 움직임이 좀 있나요? 예,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어하셔야 돼요. 예, 그걸 제어하면서 나머지는 버티고 이 근육들을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데 적용시키게 되면 헬스장에 많이 안 다니시지만 헬스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추를 달고 이 운동을 하는데 자꾸 내가 이러고 있어요. 이거 암만 운동해봤자 내가 원하는 여기 근력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허리하고 목 근육이 좋아질까요? 허리 목 근육이 좋아지게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정성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 더, 이거는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요. 사실은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이게 일어나게 돼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가슴 무리가, 흉곽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좌우로도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게 되죠. 호흡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갈비뼈들만 이렇게 팽창을 해야 되거든요. 팽창을. 예. 갈비뼈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이 척추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리도 같이 올라와요. 그럼 내가 이렇게 숨을 쉰다는 얘기. 내가 계속 오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허리를 이렇게 내미는 움직임을 하지 않죠, 원래. 근데 숨 쉴 때마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들이 많고요. 근데 이 반대로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호흡을 할 때 공기가 이제 유입이 되겠죠? 이 갈비뼈가 커지게 되는데 허리도 같이 앞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움직임은 잘못된 쓸데없는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호흡할 때마다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허리는 불안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그 효율성과 안정성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데, 이게 왜 생기느냐? 내가 잘못 움직인 거예요, 일단. 내가 어떤 움직임을 더 많이 반복한 거예요. 그런 움직임으로 이런 잘못된 자세의 움직임, 잘못된 움직임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움직임 손상이라고 합니다. 움직임 손상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간단하게 테스트 했잖아요. 내가 팔이 움직이는데 자꾸 다른 데 힘이 들어가네. 예, 이런 걸 여러분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팔이랑 반대쪽 팔도 한번 해볼까? 반대쪽은 안 그러는데 왜 이 팔을 움직일 때 내가 이렇게 다른 데 힘이 들어가지? 여기 힘을 빼자 하면은 여기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게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목 돌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목 돌리는 거? 목을 돌리는 거. 자, 목 돌리는 거의 정상은요, 내 코가 여기 어깨, 옷에 주름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시작. 그렇죠. 한번 또 앞에 보시고, 두 번,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그렇죠. 두 번, 또 세 번. 예, 두 번만 더 할게요. 또 한 번 쭉 끝까지. 그렇죠. 마지막 한 번 더. 예. 대부분이 다 좋으셨는데요. 어깨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움직임을 보고 그럼 이제 내가 싫어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내가 어깨 올리고 있어요, 자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 유연성이 떨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올라올 때까지 내가 과연 끝까지 가려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거 올라오기 전까지만 갔다 오는 걸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 움직이죠? 반복하다 보면 이게 좀 더 범위를 넓혀다 보면 올라오지 않게 돼요. 의식적으로 일단 내가 거울 보고 내리면서 돌리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했을 때 그게 무의식적으로 내 효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그냥 쉽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신체 활동에 대한 중요성,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삶의 질, 독립성의 증진,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독립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움직임을 내가 해야지 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나의 기능,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개념인데,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접근하는 거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그 간소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음식이죠. 예.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원래 속초에서 오징어가 되게 많이 잡히지 않았는데 요즘 많이 잡힌다고 해요.
그 금어기가 5월달까지 금어기거든요. 지금 6월달이죠. 지금 많이 풀어졌을 겁니다. 아마. 네. 속초 가면은 예전에 제가 경동대학교 제가 근무하는 곳이 원래 고성에 있었어요. 속초 바로 위에 있는 고성에 있어서 거기서 5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정말 오징어 정말 많이 먹었어요. 네. 동명항이라고 있어요. 동명항에 거기 밖에서 막 먹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 10,000원 주면은 이렇게 큰 오징어를 한 5마리 이상을 줘요. 그러면 와이프하고 저희 식구들 20,000원만 주면요 배 터지게 한 끼를 때울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00원에 한 마리 2마리 하고 되게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저는 사실 얘는 잘 안 먹어. 이가 아파서. 예. 자, 뭘 의미하는 그림일까요? 예. 근육, 수분. 예. 거의 접근했어요. 거의 다 맞았어요. 수분이 빠지고 근육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거의 다 이해하셨죠? 움직이면 유연해지죠? 예. 근데 이 움직이는 걸 우리 붙잡아서 말렸어요. 말리는 건 뭐예요? 햇빛도 있지만 수분도 빠진 것도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되면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지게 되면 먹으면 어떻게 이빨 아파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몸에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많이 움직이면은 유연성이나 기능들이 되게 좋아지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근육이 감소로 이어지게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굳어지게 된다는 거. 내가 맨날 어깨를 앞으로만 올리면 뒤로 움직이는 근육은 굳어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 방향으로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겠죠. 네. 제가 또 좋아하는 그림, 이 그림이에요.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통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딱 세워놓으면요, 이 물이 밖으로 빠지지 않죠. 예, 그대로, 요 뚜껑이 없어도, 요 상태로 있다면 요 물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물을 엎지르게 되면, 물을 옆으로 놓게 되면, 누워있게 되면, 누워있는 만큼 물이 다 밖으로 나가게 돼요. 예,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막 움직이면은 신체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누워있게 되는 순간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게 돼요. 어떤 기능까지만 제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누워있는 기능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요. 일어서가지고 앉아서 화장실 이런 기능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 여기에 적용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환자분들을 자꾸 움직이게 해줘야지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 좀 전에 공부했던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간편적으로 무릎 관절에 대해서 수술하신 분인 것 같아요. 뭐 발목 관절이든지 무릎 관절이든지 아니면 엉덩 관절이든지 수술하시게 되면 수술한 관절 어떻게 해요? 되게 처음에 수술한 다음에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하라고 하죠. 예, 움직이지 말라고 해요. 그걸 움직이지 않으면은 수술까지 했는데 수술하기 전에도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덜 움직였을 텐데 수술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재활, 움직임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렵게 재활 치료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우리 움직임을 유발시켜 줘야겠구나. 재활 치료를 하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움직임을 추구하던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동작을 움직임화시켜서 운동화시켜가지고 내가 움직이건 여러 가지를 보완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움직임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드리는 건데 완전하게 이 세 가지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1개월, 2개월, 10개월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이거는 딱딱한 정도예요. 딱딱한 정도. 아까 마른 오징어를 만들어지는 거. 마른 오징어가 위로 올라갈수록 딱딱하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딱딱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유연해진다는 거죠. 약해진다는 거예요.
감도가 약해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인체에 대한 모든 강도가 다 떨어지고, 뭐에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는 떨어지게 되고, 만약에 근데 운동을 한 사람이라면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강도가 높아져서 유지되게 되겠죠. 운동을 계속 한다면. 근데 문제는 움직이지 않다가 다시 움직이게 되면요, 다시 우리 인체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재활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움직여야지 된다는 거. 우리 같은 경우 정상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는 역할인데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당연히 떨어질 텐데, 운동을 해서 좀 더 높여놔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 한테는 움직이게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끌어올리게 해야 된다는 거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제 연부 조직 같은 경우 인대, 근육, 근막, 심줄, 피부 전부 다 강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가 된다는 거를 좀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이제 근감소증인데요. 예, 좀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해도 괜찮을까요? 예,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